그 중개무역 방식 수출입입니다.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거래가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미국에다가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한국 중개무역자가 중국에서 그지 물건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미국으로 이제 곧장 가거나 그 물품이 우리나라의 부산 보세 창고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직 세관의 관세를 낸 게 아닌 상태입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간다. 이쪽 거래 하나가 있고 이쪽 거래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별도의 거래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매입은행이에요. 요거에 대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 서류를 이렇게 내고 들어오면 매입은행이에요. 그런데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장을 이쪽으로 열어줬어요. 얘가 이거 받아가지고 파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 받는 거를 이게 백투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을 열어주면은, 자, 이게 돈입니다, 돈. 여기 100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도 먹고 살라니까 아마 틀림없이 여기 이제 90만 불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만 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이게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먼저 들어와서 그리고 이 돈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 차액만 이게 주면 된단 말이에요. 차액만. 근데 이게 먼저 주는 거면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주면.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이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절대 이게 주면 안 된다. 주면 안 되고 우리가 내고 한다 그래가지고 지급하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딱 가지고 있다가 요거 주고 그러고 이거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거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용장 개설할 때 일람불로 유산수로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 돈이 들어오는 기간보다 더 길게 그 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람 조건을 해주는 게 이제 신용장 개설할 때 이제 그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중개무역을 할 때 얘는 말이죠. 얘하고 서로 연락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얘 왕따시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스위치 BL이 나온 거예요. 스위치 BL. 여기 물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가 BL 발행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다 이게 그 재발급 받는 겁니다. 이 BL에 보면은 얘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BL을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여기서 찾을 때. 그래서 요 BL은 회수하고 새로 BL을 발행해가지고 얘한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 이 스위치된, 그러니까 이 BL이 일로 가면 안 된다. 이 BL은 회수를 하고 여기 이게 뭡니까? 이 선박회사가 회수를 하게끔 하고 다시 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쟤하고 얘를 모르겠죠. 그걸 이제 BL을 바꾼다. 스위치한다. 스위치 BL은 중개무역에서 나오는 거다. 그 정도만 왜 하는 거죠? 중국 수출상을 알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게 그 가격이고 뭐고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물품이 있는 이 documentary LC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보증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스탠바이 LC라고. 우리가 교포 여신 할 때 이제 스탠바이 LC를 열어주잖아요. 왜, 일본이다. 일본의 교포가 우리나라에 본점을 둔 일본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엔화를 대출을 받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교포가 우리나라 서울에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또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우리 교포의 그 삼촌의 땅을 이게 본사에다가 이렇게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본지점이잖아요. 본지점끼리 스탠바이 LC를 얘가 이제 그 본사가 여기 지점에다가
주라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국부의 유출이죠. 국부의 유출. 50만 불이 넘어가면은 한국은행 신고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증서를 이제 발급을 하는 겁니다. 보증서 발급을 좀 조심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보증서를 이렇게 지점장님이 뭐 보증서 이름이 아니더라도 뭐 이게 의견서, 의향서, 확약서 이런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다 보증이야. 이게 그 판례가 있는데 저런 말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건 보증이야. 나중에 문제가 보증서 주다가 망한 사람 많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보증 함부로 서주지 말라 이제 하는 얘기예요, 저거는. 그래서 우리가 스탠바이 LC라는 것은 우리가 교포여신에서 주로 많이 한다고 했죠. 금전대책. 그러니까 이게 환음이 아니에요. 어떤 굿즈, 이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신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증신용장이 있고 그 외화지급 보증이라는 게 또 있고요. 신용장으로 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급 보증 우리가 뭐 비드 본드다, 뭐 퍼포먼스 본드다, 뭐 어드밴스 페이먼트 개런티다, 뭐 하자 보증이다, 뭐 이런 보증을 은행에 해주고 이 보증료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박 같은 뭐 RG 같은 거예요, 리펀드 개런티, 뭐 선박 같은 경우에 선수금 받은 거 배를 인도 못할 때는 도로 돌려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BCL은 요게 이제 뱅크 컴포트라는 말이지만 이거는 보증이랑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이런 것 이제 우리가 호주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철강석 이런 것들을 호주에서 이 철강석을 수입을 많이 해요.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이게 관행이 말이죠. 관행이 요 호주의 셀러들이 이거 셀러잖아요. 호주에 철강석이 많잖아요. 호주의 셀러들이 여기 수입상 너 돈 있어? 돈 있는 거 그 밸런스 가져와봐. 그럴 때 이제 그 은행이 여기 수입상에 돈이 있어요. 돈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돈이 많으니까 수출해도 된다. 왜냐면 이게 수출하기로 해놓고 또 이 철강석 이런 거는 막 국제 시세가 막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계약해놓고 안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러니까 셀러가 요구하는 거, 셀러가 바이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지급 보증과 동일한 거니까 그냥 컴포트 레터라 가지고 그냥 뭐 이게 보증선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돈이 있습니다. 뭐 그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보증이랑 똑같은 얘기야.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도 이제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신용장은 미국에서 많이 이게 통용되는 그 ISP가 있고 또 UCP 600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UCP 600은 화환신용장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환신용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 보증신용장도 이렇게 화환이 아닌 거, 그 물품이 없는 거죠. 물품이 없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가끔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UCP 600은 이게 뭐 화물을 담보로 하는 신용장 아닌가? 아니에요. 뭐 그것도 되고 이런 스탠바이에 대한 내용도 뭐 간단하게 있어요. 한두 줄 있어요. 그래서 외화 지급 보증 이거 URDG입니다. URDG요. 요거는 미국에서 많이 발달된 거고, 요거는 여기 이제 아랍 쪽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발달되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우리가 이제 규정을 어떤 거를 쓰느냐, 우리가 그 거래를 할 때는 보증신용장 요거를 분쟁이 생겼을 때 요거를 할 거냐, 요거를 할 거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미리 정해야 되잖아요.